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 28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30살이고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현재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읽어보시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는 2년 연애하고 결혼했고 친구들에 비해 결혼을 조금 빨리 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있는데 20대 초반에 사고치고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입니다. 문제는 연애 시절 결혼 얘기가 나오고 서로의 집에 인사를 다니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린 후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시어머니라는 양반이 돈도 없는데 꼭 지금 결혼을 해야 되겠냐 하는 말부터 시작하시더군요. 거기다 저희 집이 전부 기독교인데 교회 다니는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까지 하며 장장 2시간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온다는데 인화강 그릇에 먹던 반찬 그릇을 그대로 상에 올리셨고 심지어 젓가락은 짝도 안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서 정신없이 인사를 마무리 짓고 서울로 돌아와 남편과 제대로 한판 했습니다. 그러다 이 결혼 못하겠다 라고 못 박았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그러고는 제 앞에서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땡땡이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겠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시부모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일단락되어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할 때 시부모님 이불은 해드려야 한다는 친정 부모님 말씀에 예단과 함께 준비해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곁눈질로 한번 슬쩍 보시더니 풀어볼 생각도 않고 말씀하시더군요. 옆집 밥 매러 가야 되니 그냥 거기다 둬라. 더 황당했던 건 시아버지가 예물하라고 1000만 원을 주셨다는데 큰며느리 결혼할 때 해준 게 없다고 500 떼고 나머지 500만 주셨다는 거죠. 그때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남편만 좋은 사람이면 된다 생각하고 참은 제가 병신이었습니다. 시댁에서 25평짜리 전셋집을 구해준다며 큰 소리를 땅땅 치기에 거기에 맞게 혼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갑자기 대출이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집 대출받아서 한 거야. 우리가 갚아야 해. 우리 집 해줄 돈으로 형네 카드빚 갚아줬대.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지업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후 말 그대로 대판 싸우며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후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고 명절 전날 시댁에 내려가서 자고 추석 당일날 아침 먹고 저희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에 자식이 저밖에 없어 부모님이 외로우실까 싶어 빨리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명절 전날 시댁에 도착해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손이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니네 형님 올 때까지 점심이고 저녁이고 먹으면서 기다려라 하고 말하는데 정말 가관이다 싶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남편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형님네 돈 해준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 이래서 돈 벌 수 있는 걸 축복으로 알아라 하는 말씀도 하셨고 선물을 드리면 색깔이 왜 이러냐. 용돈을 드리면 네 형님네는 얼마 주더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던 터라 많이 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 음식할 때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형님네를 기다리라는 말까지 하시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짐을 챙겨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사람한테 전화했습니다. 다시는 안 내려갈 거라고요. 병신 같은 남편도 싫었고 결혼과 동시에 대출 빚을 같이 갚아야 하는 상황도 싫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혼자 하면서 지쳐가는 것도 싫었고요. 이제는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남편한테 화내는 것도 지겹네요.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밤중에 찾아와서 돈 욕심 부리지 말라며 술주정하는 아주머님에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죽는 소리 하는 시어머니까지. 모든 게 다 끔찍하고 징글징글합니다. 해서 저는 지금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전 아직 젊고 이대로 썩히기엔 아까운 능력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면서 망가져가는 꼴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갈라서고 마음 편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듯합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저것 잘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서세요. 무시하고 결혼했다간 저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말 죄가 되는 건 거지근성입니다. 거지근성에 생각 없이 뱉는 막말들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 박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나쁜 거예요. 저는 인생 경험 아프게 했다 생각하고 여기서 접을랍니다. 추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댓글들이 달렸네요. 좋지 않은 일로 쓴 글이지만 관심 가져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보고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건 아닙니다. 돈 요구하는 시어머니와 형님 빚을 떠안은 문제에 이어 대출비까지 튀어나오면서 여러 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확실하게 해결하라고 남편에게 누누이 말해왔었죠. 문제를 해결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이라면 같이 살 수 없다고도 했었고요.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이요. 그런데도 해결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물론 다 알고 계시고요. 사정 이야기를 듣고 많이 화내셨지만 못난 자식도 자식이라고 마음 써주시는 걸 보면 제 마음도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네 잘못이 있어서 이혼하는 거 아니니 고개 숙이고 다니지 마라. 결혼을 하던 이혼을 하던 네가 내 딸인 건 변치 않는 사실이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얘기도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그건 철저히 제 기준에서 본 겁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절대 그렇게 대접하지 않을 뿐더러 식구들끼리 먹을 때에도 이나간 그릇이나 짝이 안 맞는 젓가락은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혼 준비는 법적이나 서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혼하고 난 후 제 가치관이나 이성관이 흐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긴 하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 중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힘내라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리고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결혼 전부터 신호를 많이 받았는데 무시하고 결혼했네요. 나이도 어린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덜컥 결혼을 하신 건지. 지금이라도 탈출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대로 잘 준비해서 탈탈 털어내고 나오세요. 두 번째, 힘내세요. 보아하니 협의이혼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송이혼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소송은 증거 싸움이니 무조건 증거를 수집하세요. 통 내용, 통화 녹음 등.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혼하고 나면 홀가분해질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저도 같이 울컥해지네요.
역시 세상에 내 편은 내 가족이고 그런 가족이 있어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빨리 끝내야 합니다. 솔직히 돈 없는 거요. 젊어서 둘이 같이 맞벌이하고 벌면 되지만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튀어나온 대출이라니요. 결혼 전에 전세 해준다고 그렇게 생색내더니 결국 그게 다 빚이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걸리고 나서도 어쩜 저리 당당한지. 이건 그냥 사기 결혼입니다. 끝내시는 게 답이에요. 저희 언니랑 비슷한 케이스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 언니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자가 빚이 3천이나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빚을 다 갚고 나니 시댁에 있는 빚도 떠넘기더랍니다. 결국 참다 이혼했어요. 님 시가도 큰아들 카드빚을 갚아줬다는 걸 보면 앞일은 안 봐도 빚이어죠. 딱 봐도 시가 쪽이 유책이니 증거 수집 제대로 잘하셔서 위자료 받고 이혼하세요. 다섯 번째, 저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멀뚱하게 보고 있는 남편이 더 이상하고 어이없습니다. 대출금 받아 아파트 한 걸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걸 이야기 안 한 자체가 사기 결혼입니다. 지금이라도 이혼하신다 하니 다행이에요. 사기 결혼으로 걸고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세요. 아직 젊으니 이혼하고 나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